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연스러운 이해의 흐름을 위해서 이것을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비유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나타난 각 단계를 비교하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정밀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치료의 기회를 발견한 것이므로 아픈 상태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열이 난다고 단순히 해열제를 먹기만 한다면 치료가 된 것일까요? 아니죠. 증상의 원인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증상 그 자체만 없앤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파올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선생님은 나타난 증상을 가지고 그것을 일으키게 한 원인을 찾게 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방을 내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먹기도 하고 식이요법, 운동 등 필요한 치료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기간 동안 치료활동을 잘 해야만 병의 원인이 제거되고 비로소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아직 학생은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능력 측면에서 아직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 아픈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고 그 원인을 찾아 단계적으로 치료해 나가야 합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주는 사고 능력 훈련을 하는 것이지만 검사를 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증상을 발견한 것으로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삼은 것으로 보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만 외운다면 위의 비유에서 마치 해열제를 먹은 것처럼 그것은 단순히 나타난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없앤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틀리게 된 구체적인 사고의 과정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원인을 찾은 후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변화의 방법이 바로 나타난 병에 대한 처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스스로 먼저 그 원인을 찾고 변화의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안된다면 별 2개를 표시하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이 문제를 풀어간 사고 과정을 점검하여 잘못된 과정을 찾아낸 후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고쳐야 할 부분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바로 치료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 치료 과정을 소홀히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즉 어디를 어떻게 잘못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았다고 수행을 바로 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변화의 내용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반복해서 그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리고 변화의 내용이 내 몸에 체득이 돼야, 즉 근육이 붙어야 비로소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치료의 과정을 잘 수행해야만 비로소 틀린 문제를 기회로 해서 자신의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훈련해 나간다면 누구라도 점점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방법으로는 방향을 의미하고 꾸준히 훈련해 나간다는 변화의 행동과 꾸준함을 위한 습관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